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유통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25% 급락한 24,453.39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5% 하락한 2,641.07에, 이 나스닥 지수는 1.76% 내린 6,905.01에 거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사건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는 변함없는 파트너라면서 카쇼크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사실을 모를 수는 있지만 사우디와의 관계는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인 자말 카쇼크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옹호하는 데다 글로벌 증시도 급락하면서 6.6%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6.6% 폭락한 53.43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달 기록한 고점을 대비해서는 31%가량 폭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이번 달 들어서만 3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의 로드홀 연구원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9달러에서 18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이 신형 아이폰 XR 등의 신형 모델의 생산량을 줄여갈 것으로 보이고 새 모델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점도 판매 둔화를 가속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이탈하면서 2080선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700선 이탈하면서 69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수급도 불안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1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빵주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20%가량 폭락했는데 이 기술주들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연준 안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나 최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빠르면 다음 주 제약 기업들에 대한 테마 감리가 모두 결론이 납니다. 예상됐던 대로 중징계는 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투자 심리 살아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폭락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함께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빵주가 급락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좀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 넘게 폭락을 했고 이제 완전한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미국 내 빵 주식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나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이런 그 불안감 속에서 아마도 어떤 그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름 분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다시금 또 하락을 했죠. 일단 뭐 첫 번째가 유럽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일단 작용을 했다. 따라서 유럽 시장의 어떤 2%대 어떤 폭락 부분 어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애플을 비롯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이 일단 시장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그 애플 컴퓨터 주가가 어제만 해도 또 추가적으로 4.8%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에 대한 소위 말하는 꼭지론이 제기되면서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IB 리서치 센터에서의 어떤 그 투자 자료들 보면 일단 실적 둔화 그리고 뭐 판매량이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들 계속 나오면서 시장 일단은 실망 매물들 계속 시장에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국제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있었고요. 뭐 사우디의 감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유가 다시금 7%에 가까운 급락 나타나면서 일단 전체적인 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논란으로까지 확대 내지는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적 둔화 논란은 분명히 시장을 다소간 좀 우려스럽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이때까지 시장을 눌러왔었던 가장 큰 요인 뭐 두 가지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속화 부분. 근데 이 두 번째, FOMC 금리 인상 가속화 부분이 다소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뭐 빵 주식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과 국제 유가의 하락 이에 따른 어떤 그 경기 둔화 논란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희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 뭐 특히나 뭐 올 12월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가 3차례에서 2차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나쁜 부분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다시금 시장의 투자 심리에 어떤 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시장 평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방향으로만 너무 뭐 좀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점차 이제 시장은 계속되는 어떤 그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살아나기 위한 어떤 그 다소간의 어떤 그 시장 내에서의 분주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찾아내시면서 여기서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는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뭐 빵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 논란은 아마도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대장주 뭐 $200가 넘었던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17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아이폰의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여기에 최근 일단 뭐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암호화폐 뭐 최근 급락세가 다시금 연출이 되면서 암호화폐 $5,000 선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 물론 이번 11월 말 12월 초 미국과 중국 정상의 만남 속에서 혹여나 그들의 무역 전쟁, 무역 갈등 상황이 완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여든 시장 내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부분은 어쨌든 실적 둔화 논란이 실질적으로 조금 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이 부분들은 다음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 내에 계속 잔존하는 우려감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굴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타산성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가격에까지, 반도체 주식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에까지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가 과연 스마트폰에만 쓰이는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스마트폰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성장기 내지는 새롭게 이제 태생적으로 태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에 대한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요 당장 꺾이는 것보다는 일단 지속되어지고 오히려 확산되어 가는 쪽으로 큰 그림에서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점차 눈에 이제 보는 시야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스마트폰을 이때까지 바라봐왔다라면 새로운 대체 품목에 대한 어떤 찾아가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신규 아이템에 대한 출현 기대감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시장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성장주 그리고 저퍼주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성장주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고성장주 찾기에 분명히 상당히 분주하게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신규로 출현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변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와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5G 통신과 관련된 이런 아마 그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세 가지의 복합체가 아마도 그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규 어떤 그 성장 산업 내지는 성장 테마로서의 부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이미 연말 소비 시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추수감사절로부터 연말까지 통상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가구당 한 $1,000 정도 소비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말 소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 연말 소비 시즌 최대 관심 품목, 미국 내에서 최대 관심 품목은 아마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전반 IT 제품, IT 기기에 대한 관심 크게 다시금 어떤 변곡점으로 대두될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류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연말 소비 시즌 아마도 스마트폰 등 IT 기기에 대한 판매 증가폭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이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그리고 빵 주식들의 주가 실적 둔화 논란과 맞물려서 아마도 새로운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주들의 실적 둔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니까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페드 안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듯한데요. 최근에 뉴욕증재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또 최근에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대표님께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달러화 지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방금 최훈 앵커 말씀하셨듯이 FOMC와 관련된 이슈에는 가장 중요한 힌트는 달러화의 방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상황.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도 위안화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밤 특히나 미국의 유통주들이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락 배경을 살펴보면요. 왜 하락했을까? 왜냐하면 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CU랄지 GS25랄지 우리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제도 유통주 하락하는 한 2%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배경은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다소간 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임금 인상이 그 유통 비용의 증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유통주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반면에 어제도 유가가 6.6%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의미하고요. 이는 달러와의 강세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FOMC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중간 목표 두 가지, 고용과 물가.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FOMC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유가 하락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오히려 FOMC로 하여금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그들의 생각을 선회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좀 두 가지 요인이 다르게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OMC 아마도 12월 그리고 내년 1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최근 이제 올해만 해도 총 4차례 점도표상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실제로 3차례가 인상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차례가 12월 그러니까 12월 19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12월 19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예단 전망 서베이가 한 75%가량에서 60%대로 떨어졌다라는 점.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배경은 글로벌 실적 둔화 논란과 마찬가지로 유가의 하락 부분도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내년도 3차례에서 아마도 내년도 2차례 정도로 오히려 그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최근 있었던 뉴욕 여는 총재 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얼마 전까지는 금리가 중립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다. 그 이야기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는데 스탠스가. 하지만 최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중립금리의 상당 부분 가까워졌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상당 부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주목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언까지 나와 있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상당 부분 최근 FOMC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상당 부분 분분하게 비둘기파냐 매파냐 쪽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불과 한 2-3달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금리 인상 쪽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실렸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아닌 쪽으로도 서서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서 꼭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나쁜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그 금융 긴축으로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말리게 되면서 결국 우리 증시,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물가에 상당 부분 관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물가에 관심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평균 임금.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 평균 임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본다라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부분. 그렇기 때문에 FOMC 금리 인상 내지는 금리 동결, 금리 결정을 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도 FOMC 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핵심 힌트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는 분명히 우리는 국제 유가와도 연동을 좀 시켜봐야 될 것이고, 평균 임금과도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섹터는 유통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유통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힌트일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팡 주식들의 어떤 그 실적 둔화 논란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내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금리 결정 이슈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꼭 나쁜 뉴스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투자 전략 마련하여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투심 변호의 글로벌 이슈 중요한 건 4가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슈 챙겨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12월 FOMC 금리 결정 이슈 챙겨봐야 된다. 팡 주식들의 주가 방향성 연결시켜서 이 4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국의 한한령 완화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된다. 이 부분은 연말 배당 기산과 맞물리게 되면서 교집합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안화 달러화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까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합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안에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테마 감리 결과를 확정을 합니다. 예상됐던 대로 중징계 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술 수출 소식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기술 수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업종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한 10년여간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 그동안 이제는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달 들어서만 4건의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2조 8천억 규모의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및 투자로 인해서 K-바이오에 대한 이런 이슈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어제 인트론 바이오가 거의 이런 흐름이 또 위로 올라가는 이런 기술 수출을 발표를 했고요. 또 전날은 코롱 생명과학, 그 전에는 유한양행 등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10년 이상의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이나 어떻게 기존 약물을 뛰어넘는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런
이런 성과가 계속해서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을 보유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수출 기조까지 얘기가 할 때까지가 거의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 K-바이오가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아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았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두 가지 정도의 이슈였었습니다.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 이슈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결론이 났습니다. 증선이 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를 정지시키고 검찰 고발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어려운 전문가들은 검찰 고발까지 가는 것은 다들 예상을 했었다. 그렇지만 상패나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 표를 던져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12월 7일 정도 전에 그때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거래소 쪽에서 계속 거래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나오면 1월 5일 정도까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는 어떻게 됐든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근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선례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우주도 그랬었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랬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거래는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회계에 대한 얘기. 실제로 이렇게 10년여간의 이런 기술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회계적으로 무형 자산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오 기업마다 다들 조금씩 다르게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해서 조금 이건 조금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는 그냥 경징계 정도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다 해소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바이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종에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 대한 이런 포텐을 더 많이 플러스 알파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들 내년 초에 또 파이프라인도 모두 공개가 되죠.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또 다른 이슈입니다. 유가인데요. WTI가 오늘 다시 한번 6% 넘게 폭락했습니다. 53달러까지 기록했는데 1년 최저치입니다. 이제 관련주들의 방향이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또 요즘 관심받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75불 언저리까지 갔을 때는, 100달러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당연했었고요. 그때부터 순간 떨어졌었던 게 40달러 언저리까지 또 내려와 버렸었던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75불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종가는 53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계 경기가 이제 화랑기가 되면 당연히 바로 이 유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다? 경기가 그렇게 이렇게 썩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미국이 빨리 피크가 찍어져 버릴 것 같고 전 세계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랑기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슈. 그리고 가장 크게는 수요 공급인데요.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파내지 않던 석유를 열심히 파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우디에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트럼프 이런 행정부가 좀 취하니까 감사를 하겠다고 했던 이런 오펙 쪽에서 감사는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서 유가에 대한 이런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언저리에서 조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주식을 보셔야 된다?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항공주 같은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류가 싸지면 당연히 항공주로는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나 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화학적 분야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원재료가 많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화학 쪽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4분기 내년 1분기에 아마도 화학 주식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지금 현재 좀 펼쳐지고 있는 게 조선주 쪽에 대한 이런 얘기입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해버리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런 새로운 수주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도 잠깐만 천천히 하자라고 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주가 이제 기지개를 피고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조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WTI가 상승을 하면 좋은 게 바로 이 정유 주식이다라는 거.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정유주들한테도 좀 울상이 될 수 없다. 울상을 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유주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 조금 조선주나 이런 것은 조금 지금 현재는 좀 지켜보자. 그렇지만 항공주나 어떻게 보면 화학주들은 좀 여러분 이제는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흐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보겠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무디스가 한국전력의 비용 구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국전력 최근에 52주 심저가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좀 많이 고민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 PBR이 지금 현재 0.3배 언저리까지 내려와 버린 것 같습니다. PBR이라는 것은 청산을 했을 때 실제로 지금 현재 3분의 1 가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랑 다 돈을 모아서 이걸 사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조건 3배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물론 비약계산 거지, 물론 정부가 이미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플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 정부 하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냐면 조금 전기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럴 때는 너무 많이 받는다, 누지는 좀 개편해 주자라고 하면서 조금 가게들의 어떻게 보면 것을 많이 걱정해 주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료입니다. 원자력을 이용해 주면 실제적으로 단가가 아래단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것을 원자료로 쓰면 원재료 가격이 위로 올라가 볼 수밖에 없다. 즉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 우리의 이런 자손들과 뭔가를 원해서는 물론 이 정책이 맞겠죠. 근데 당장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좀 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의 어떻게 보면 축소 계획이 원자료에 대한 이런 설계 수명 이전에 조기 폐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부분 또 전기 요금을 조금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계속해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즉 어떻게 원재료 올라가는 게 따라서 전기세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게 한국전력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당분간은 좀 한국전력은 조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나는 몇 년 가지고 있어도 돼라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는 분명히 싸다라는 거, 분명히 정상화만 된다면
주가는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일 모레 당장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런 것을 보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절대 지금은 접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한국전력 약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은 아침 시작은 유가나 미국 시장의 영향 때문에 분명히 조금 하락으로 시작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장 중에는 아마 좀 반발 매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동안 조금 계속해서 눌러오고 있는 내용들은 한중 아니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계속 무역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이슈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아침에 좀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될 주식들은 낙폭카드 실적과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리고 또 5G 관련된 이런 통신 관련된 주식들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자. 그리고 배당주는 여전히 계속해서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좀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전주 역시 4도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활동에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에 중부와 호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 10에서 30, 그 밖에 전국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 자정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중부와 호남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에서 자정 사이 비가 내립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정주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자정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는 저녁부터 비가 내려 호남은 자정에 그치겠는데요. 영남과 제주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영하 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